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2년도 1월 17일 장마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해서 마이너스 1.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었지만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는데 마이너스 1.3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큰 이슈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장 이슈와 예상치 못한 금융주들의 하락, JP모건 CFO가 금리가 올해 7번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물론 해당 전망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시키기에는 충분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컨센서스가 최대 4회, 5회에서 7회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192원에서 1193원을 오가면서 증시에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채가 상승되었고 WTI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84.36달러로 증시에 부담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떤 주식을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와 금융주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리고 요 근래 DB하이텍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WTI 원유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원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도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NC소프트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부근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도 테슬라의 MLCC를 납품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LG전자에 대해서 매수하는 부분을 보여줬고, 또한 수주가 많은 한미 반도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던가 SM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역시 DB하이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DB하이텍 어떤 기업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DB하이텍에 대한 분석글 역시 제가 우측 상단에 지금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상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등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식 회계 의혹으로 인해서 많은 매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늘 증시의 업종별 상위 부근 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금융지원 서비스고요. 2위가 다가카 금융, 3위가 에너지, 4위가 상업 및 전문 서비스였고요. 5위가 은행이었습니다. JP모건의 CFO가 금리 인상을 7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오늘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주들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눈에 띄는 것은 푸른저축은행이라던가 제주은행 등과 같은 시총이 작은 종목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증시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장이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상한가를 친 종목이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상한가가 상당히 적다, 오늘 증시의 힘이 너무나도 약했다 라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서 오늘 상승을 했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하이텍 역시 LG 에너지솔루션에 부품을 납품한다 라는 부분으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히림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신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최대 후원사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묶였다고 합니다. 웹스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주로 묶인 주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 16일 날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 호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공원 조성 사업 등의 소재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고분자 신소재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용 및 레저용 등의 다양한 고부가 신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해당 주식이 윤석열의 대선 공약주로서 묶이게 되었습니다. 오후장 때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소식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4%가 나왔다. 물론 전문가들이 예상한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2021년도 8.1%에 비하면은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2020년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근간을 보면은 GDP의 30%가 부동산으로 차지가 되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금리를 0.1% 선제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라는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과 동맹을 맺었다. 메타버스 NFT 등의 전방위 협력이라는 부분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KT와 신한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빅데이터, 로봇 등의 영역에서 23개의 공동사업을 벌릴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메타버스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신사업을 여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부분입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방산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주 내용으로는 하나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TTI에 최근 매출액 대비 79.25% 납품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1%의 수주를 발생시켰는데요. 해당 부분만 보면은 조비 정말 좋은 기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시가총액도 작고 원래 조비 같은 경우에는 대북에 비료를 납품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관련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중에는 22.65%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0.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아침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액 대비 162.30%의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참고로 해당 수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거의 마감될 쯤인 15시 28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내일에도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성DS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9억 원이 나왔고 컨센서스는 284억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5% 상회가 되었기 때문에 금일은 2.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로 수급이 불황전할 것이고 환불일인 21일 기점으로 활력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급을 뺏기기 때문에 시장이 좀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생각되는 게 최근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의 대다수가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주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유, 국채, 원달러 부분에 대한 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금리의 상승, 안전자산의 선호도 상승 등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들어가는 2주 동안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장이 조용하지 않을까.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 금요일날 환불이 되면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막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해당 일정들 그리고 원달러와 국채금리 등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컨센서스 5%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나는 컨센서스 50% 상해되는 부분 혹은 컨센서스 100% 상해되는 부분을 나는 보겠어 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추적해 나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실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간에 실적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